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제라늄 어저께 분갈이한 거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제라늄을 물을 줬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물을 줘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저께 이제 분갈이 해 놓으니까 이렇게 시들죠. 잎이. 어저께 스프레이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고서 스프레이를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활짝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흙에다가 합니다. 어저께 저 다 했어요. 이거 뭐죠? 유럽 제라늄 가지고 온 거 영상에서는 3개만 했는데 제가 그냥 분갈이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던 차에. 자, 이렇게 벌써 하면 잎이 시들죠. 이렇게 시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늘에 두셔야 돼요. 햇볕에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 소주 반 컵씩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안 죽어요. 저녁 때 또 보여드릴게요. 저녁에 못 보여드리죠? 내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공기 중에 비가 올 때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습도도 얘가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공중에 이렇게 분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제라늄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물러요. 얘가 이게 비 올 때 장마 중에 그냥 잎에서 뿌리에서 말고 잎에서도 이렇게 그 공중에 있는 그 수분만으로도 물 안 줘도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물 아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 이거 상태가 조금 좀 안 좋았었는데 요새 조금 좋아졌어요. 영양제 먹고. 잎이 노릇노릇하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거 참 예쁘게 피었었는데 요거 좀 요렇게 있죠. 노래지죠. 요렇게. 요 영양제 좀 줘야 돼요. 잎이 꽃을 피우고 나서 이렇게 노릇끼리해지잖아요. 이러면은 영양제를 조금 주셔야 됩니다. 야, 그린이 좀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또 요 끝에 그린색 요거 들어오는 거 노란색 입장 가장자리로 들어오는 게 여기 참 예뻐가지고 자꾸 보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씨는 뭐 먼 척 화창할 것 같습니다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침에 6시 반경인데 벌써 해가 뜨네요. 7시 안 됐거든요. 추워요. 오늘 지금 온도가 13도예요. 조금 좀 도톰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빨간 구절초가 다른 거는 구절초가 다 꽃망울이 맺는데 빨간 구절초가 꽃망울이 안 맺고 너무 왜소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빨간 구절초가 노란색 이게 4가지를 제가 이렇게 갖다가 심었나요? 이렇게 심었는 건데 구절초가 이 빨간 구절초가요. 어느 찍을 때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이 빨간 구절초만 크게 자라요. 이렇게 막 웃자라듯이 이게 원래 수영의 형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하우스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빨갛게 물이 져 있는 거 기억나실 분 계시죠? 그게 제 키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노지에 있으면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키가 뻘쭘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특성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늦게 핀대요. 서리가 와야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국화 중에 구절주 중에 최고 늦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일찍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고 이렇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꽃망울이 맺고 있는데 얘는 아직 맺을 기세가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잔대가요. 화분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노지에 그냥 막아 놓으면 월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러시는데
물 계속 주시고요. 화분이 이런 노지에 내놓을 수 있으면 노지에 내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겨울에 화분에 있는 거는 물을 한 보름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요. 잎에 지상부가 없어져도요. 위에 지상부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노지에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화분에 이렇게 항아리를 화분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밑에가 다 뚫려 있어요. 하나도 없이.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화분은 다르잖아요. 밑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지상부가 없어져도 겨울에 저기를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가 됩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은배초를 한번 보세요. 식물이 누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렇게 되면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1년이 됐든지 또 어떤 거는 2년이 됐든지 어떤 거는 6개월이 돼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있다 보면은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누렇게 돼 있었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그 하엽을 다 띄어버리니까 어때요? 초록초록해졌죠. 이것도 약간 누래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엽이 생기지만 초록초록하게 나고 있죠. 그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분이 작년에 분갈이를 해서 작아요. 그런데 요런데 나오는데 생육을 보면은 밑에 요렇게 돼가지고 괜찮죠.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빼갖고 분갈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초가 잘 크다가 하초가 하엽이 생기면서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 분갈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요 화분에 있었어요. 올 봄에 여기다 심은 거잖아요. 보라하고 흰색하고 심었는데 보라는 여름에 죽었어요. 뿌리가 다 녹아가지고 이거를 할 때 조금 좀 남겨놨었잖아요. 그게 영향이 갔는지 죽었고 요거는 그래도 흰색은 조금 좀 털고 했더라고요. 거의 하는데 뿌리를 보세요. 이 화분에 꽉 차 있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건 화분이 좋은 것들은 막 뿌리가 이 화분에 막 밀착이 돼 갖고 거기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서 쫙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뿌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게 피긴 피지만 뭐 반은 다 하엽이 지면서 이거 뜯어낸 거예요. 제가 하엽 제거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거해냈는데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하초를 키우다가 이렇게 되면은 뽑아 보셔야 돼요. 뿌리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이거를 분갈이를 해놓으면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소토마도 어저께 뽑아봤더니 뿌리가 꽉 차 있어요. 화분에. 그래서 뿌리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가자냐 좀 보실래요? 봄에 사갖고 왔었는데요. 여름 내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분갈이 한 지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됩니다. 하엽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이것도 분에 막 화분에. 그래서 제가 분갈이 지금 새로 싹 하고 그늘에 두고 물을 매일 주고 있거든요. 상태가 어떠세요? 생기가 돌죠. 입장이 이렇게. 이게 뭐 1년이 돼서 분갈이를 하나요? 얼마 만에 분갈이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댓글에 저기를 하시는데 화분마다 다 틀리고 이게 품종마다 다 다르고 이래요. 그래서 화초를 키우시다가 보면 이게 좀 잘 자라다가 왕성하게 잘 자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자랐어요. 너무 자라갖고 뿌리가 꽉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녹으면서 이게 상태가 이렇게 지상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그냥 뽑아 보셔야 돼요. 뿌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한 예로 제가 분갈이를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분갈이 딱 해놓으니까 어때요? 상태가 너무 좋아지죠? 이렇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가지고 와서 유주나무요. 이렇게 와서 이제 분을 요렇게 옮겼어요. 옮겼는데
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털지는 않고 절반 정도 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했고요. 요것도 한 절반 정도 털고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이거는 꽃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요걸 선물 받아 온 거예요. 자, 안 와서 분을 크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겨울에 물을 한 일주일씩 이렇게 너무 추울 때 못 줄 때가 있잖아요. 작년에 너무 작은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물을 못 줘서 말라 죽었어요. 제가 작년에 한 10며칠 만에 물 준 적이 있어요. 영하로 계속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 목로드반이 죽어가지고 올해 저도 새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화분을 다 이렇게 크게 썼어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것도 흙이 좀 괜찮아서, 거의 틀기는 했는데요. 3분의 1은 붙여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식물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캐서 분갈이를 해보는 게 요령,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 분갈이 해놓으면 자랍니다요. 뿌리가 나오면서 막 자라요. 자, 이런 것들도 활짝 잘 되고 있죠. 이런 거 활짝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노초 그 삽목이나 분갈이해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좀 보세요. 지금 한 10일, 이거 추석 때 했어요, 제가. 근데 한 보름 정도 돼 가죠. 매일 줍니다. 매일 주는데 어때요? 여기는 완전히 산처럼 또 이렇게 돼 있죠. 삽목둥이들도 이보세요. 다 초록초록해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저기가 됐죠. 활착이 잘 됐죠. 꽃도 피우네요. 이제요. 요런 건 삽목둥인데요. 꽃도 다 피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줍니다요. 보름 정도에서 이렇게 활착이 될 때까지는 그늘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늘이 이렇게 활착이 딱 된 다음에 차츰 햇볕으로 나가야 돼요. 한 햇볕에 나갔으면 시간을요 한 3일 한 5일 이렇게 이제 있다가 또 햇볕으로 나가고 그늘에서도 꽃은 잘 펴요. 그런데 햇볕에 있으면 짱짱하게 잘 자라요. 요게요 풍노초예요. 무스카리인데요. 무스카리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이걸 잘라줘도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너무 길면은요, 많이 뭐 부추 자르듯이 바짝 자르지 마시고 끝만 이렇게 살짝 자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잎이 이렇게 나서 어느 정도 자라야지, 구근이 굵어져야지만이 겨울을 잘라요. 이렇게 화분채에서도 이게 무스카리가 월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봄에 여기 저기 꽃이 옵니다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저기가 되는데, 너무 바짝 자르면, 부추처럼 자르면 자라질 않아요. 강압성 작용이랑 저 정선 작용이랑 해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끝만 살짝 이렇게, 이게 늘어지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하시면은요,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라고요. 3분의 1만 살짝 날리세요. 이거요, 화분에서도 월동해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가 꽃을 일찍 보시려면은 밖에서 있죠. 12월, 1월 달 정도 돼갖고 막 영하 한 10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은 화분을 이제 베란다로 들여갖고 이렇게 놓으면 구정새가지고 꽃이 일찍 핍니다요. 이게 꽃을 일찍 보려면은요. 근데 밖에서 이런 노지에서도 월동은 잘 합니다요. 아, 참고로 저는 이게 여름에 여기 그냥 여기 노지에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장맛비 다 맞고. 이 무스카리는 이 장맛비 다 맞고 그냥 흙만 있었죠.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뒷마당으로 왔는데요. 아침에 잠깐 햇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요 사이로 해 보이죠? 건물 사이로 1시간 정도 들어와요. 1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런 데서 꽃은 핍니다. 그리고 다육이도요, 물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참 다육이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잠깐 들어옵니다. 잠깐 이렇게 잠깐 들어와요. 뒷마당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보세요. 립스틱이에요. 이것도 피멍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고 참. 이것도
지인께 이거 얻어온 건데요. 하트 호야예요. 하트 호야. 분갈이 싹 해놨어요. 할착을 잘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여긴 또 왜 왔냐면요. 상태가 좋으면은 식물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영양제 득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프로스탄테라 좀 보여주세요 하셔서 여기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잘랐어요. 이렇게 밑에를 너무 키가 커가지고 잘라놨더니 새순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새순에서 꽃망울이가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꽃망울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걸 처음 키워봅니다. 근데 뭐 물은 저는 물을 매일 주고 있어요. 왜 물을 매일 주냐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작은 화분에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건 뭐 화분이 작잖아요. 이렇게 작아서 지금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될까 삼지구엽초들이에요. 어때야 될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작은 화분 때문에 물을 매일 주고 있어요. 근데 물을 줄 때 요런 작은 화분들은 조금 좀 속도를 요렇게 샤워기를 갖다 줄 때 좀 오래 주고 요런 것들은 면적이 크니까 좀 빨리 지나가고 요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주기도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여기에서 요 햇살 잠깐 받잖아요. 요 난이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영양제 그거 한 2알 올려놨어요. 요렇게. 막실리나 요것도 있지만 엄청 상태가 좋죠. 요 아침 햇살에 요렇게 상태가 좋아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 올려놓으니까 이거 좀 보세요. 반질반질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양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레몬도 큽니다. 자랍니다요. 그리고 요거 우이엽인데 작년에 그 하던 우이엽인데 꽃대 지금 이렇게 올려주는데 상태 좀 보세요. 너무 좋죠. 여기 아침 햇살 잠깐 들어오는 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햇살의 중요성 이런 것도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햇볕이 많이 요구되지 않고 또 저기 꽃이 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꽃이 이제 피어가지고 갈 것들은 또 이쪽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요거. 아이고, 꽃 이름이 이게 또 뭐였더라고요? 나비시다래요. 작년에 참 예쁘게 꽃을 봤죠. 이렇게 꽃망울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나비시다래가. 요런 데도 올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2군데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나오고 있어요. 나비시다래. 햇볕 좀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좀 올려놨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